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면 보충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서식에 작성하시어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 결과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호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학렬 상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학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위원장님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환 상수행정팀장입니다. 박태규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임진환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상수도과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부터 56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쪽부터 137쪽까지 권고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공통사항 2건의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상수도과소관 1건의 추진현황은 137쪽 노후상수관 교체 장기대책 검토로 노후관 교체 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5년간 사용한 상수도관 관종 조사를 통해 경제적이며 내구성이 좋은 상수도관을 선정하여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총 22건으로 봉산 배수지 증설, 배수관로 정비공사 등 14건은 완료하였고 미양 정수장 침전지, 방수 보강공사 등 8건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4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지역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쪽 감사원 감사, 지역사항 처리 결과는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 용역 운영관리 미흡으로 지적되었으나 관리자 교육 및 수도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지역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협약 체결 현황은 지하수 수질검사 위수탁으로 2021년 환경대학교 및 농협축산연구원과 MOU 체결을 하였으나 2023년 4월에 환경대학교 환경분석센터가 폐쇄되어 환경대학교와의 MOU는 협약 해지되었습니다. 다음 6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에 10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위원회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투자심사 및 대상사업이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읍면 등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건이 있으나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진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8쪽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안성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7명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으며 금년에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무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쪽에서 10쪽까지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은 23건에 932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4월 말까지 8건에 40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단민원 처리 현황과 진정 및 불허, 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사 하도급 현황은 봉산 배수지 증설,
배수관로 매설 공사에 1건이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2년 14건의 공사가 준공되어 사후관리 중이며 특별한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감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에서 15쪽까지 누수 현황 및 방지 대책입니다. 노후관 현황은 2022년 기준 797.35km입니다. 누수 발생 현황은 2022년 394건에 감면액 5,798만 8천원, 2023년은 금년 4월까지 188건에 감면액 3,690만 4천원입니다. 노후관 교체 실적은 2022년에는 일죽 시가지 터미널 1원 노후관 교체 공사에 2개 사업 1,466m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중앙도서관 주변 시가지 노후관 교체 공사에 2개 사업 2,026m를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예산 확보 현황은 2022년과 2023년 각 10억씩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수율 향상 및 누수율 저하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 사업은 옥내 급수관 개량을 위하여 8세대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주에서 19주까지 운영 중인 마을 향수도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29개소로 6,936세대 14,889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 불합격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 69개소, 2023년 1분기까지 29개소입니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불소, 질산성 질소, 우라늄 등으로 부적합한 마을 상수도 사용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 상수도 사용 동료, 염수 투입기 정비, 정수기 설치 등 수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일죽 주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26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782건에 3억 2,464만 7천 원을 부과하였고 98.2%인 3억 1,903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43만 7,873건에 318억 531만 8천 원을 부과하였고 97.4%인 309억 8,16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월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고액 및 장기 체납자는 재산합리 및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골프장별 지하수 사용량 및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골프장은 총 10개소이며 2022년 지하수 사용량은 53만 2,994톤으로 3,221만 9천 원을 부과하였고 100%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지하수 사용량은 12만 2,433톤으로 744만 7천 원을 부과하였고 75.5%인 562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도 100%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족 축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추가 확보된 충주권 광역상수도 1,400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수소시설 확충 사업으로 총 4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금강 배수지 부지 공사 및 일죽 축산 지역 송수관 매설 공사 중이며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스마트 간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수량, 수질을 원격 감시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65억 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관세 쪽 공사 중이며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상수도 수요량 확보 및 일일 사용량 현황입니다. 시설 용량 및 배분량은 모두 10만 6,900톤이며 일일 평균 사용량은 8만 6,338톤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을 상수도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총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11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학렬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현 의원님. 그 7페이지에 읍면동 방문 건의 사항 있잖아요. 요거 내용이랑 왜 불가한지 그거 내용 좀 나중에 좀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상수도과에서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 쓰셨는데요. 다른 부서에도 이제 좀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 아주 모범적으로 잘 만들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합계 집행액이 이렇게 합계를 적어 놓으셨고 기간 운영 구분 부서 운영 기간 운영을 구분해 놓으신 거 이렇게 하신 거 보기가 아주 좋아서요. 다른 부서에도 다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권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20페이지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 있는데요. 마을 상수도가 그 마을별로 뭐 100에서 2,500명 내 이내로 공급하는 지하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전체 여기 불합격 현황만 나와 있는데 전체 몇 개소가 있는데 불합격이 나오는 건지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불합격이? 현재 총 올해 한 개 그 폐지한 것까지 빼고 총 128개소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128개소 운영 중이시고요. 네, 올해 한 군데 폐쇄돼 갖고요. 그럼 이게 전체 불합격 개수는 몇 개인 건가요? 이게 보니까 한 한 40%, 30-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 40%요? 네, 3, 40%면 적은 비중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조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그 보계면 상가마을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우라늄이 그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조치 결과가 정수기 부품 교체를 하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언제쯤 조치를 하신 건가요? 이게 조치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지 지금 22년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나눠졌잖아요. 예. 근데 이게 4, 4분기에 4배가 나왔어요. 기준치에 우라늄이. 그래서 이게 조치 이후에도 이렇게 나오는 건지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상수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요 사항 우라늄은 일시적으로 광고지라 예전에 공고사항이었는데 법적 사항으로 돼가지고 하는 추가적으로 이제 분기마다 네네. 한 번씩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네. 지금 현재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29개를 하다 보면 우라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1분기 결과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그 4분기 하기 한 다음에 교체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저희들이 처리하게 됐습니다. 4분기 다음에 교체를 하셨다는 네네. 건가요? 4분기 다음에 교체 시기가 22년 말이겠네요. 그러면 네네. 말에 교체를 해서 23년도에는 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근데 그러면 23년도 1, 4분기에도 검출된 사례가 라돈이나 우라늄이나 검출된 사례 그럼 여기에 조치 결과는 다 22년 연말에 한 건가요? 지금 현재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중에 뭐 광역이 보급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찰해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정수기 있는 데는 정수기 필터 교체라든가 아까 지금 라돈 그 별도로 이제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라돈 제거기가 그런 걸 설치해서 이제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라늄이나 이제 라돈을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설정을 하고 검사 항목으로 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방사성 물질들은 외부 피폭이 있고 내부 피폭이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 훨씬 더 치명적이어서 근데 이게 한두 번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물 같은 것에서 우라늄이 방출되거나 라돈이 나온다는 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사실 과학적 결과로 엑스레이를 저희가 한번 찍을 때도 방사능에 노출이 되긴 하지만 그건 외부 피폭이어서 어쨌든 과학적 이제 의사들은
양심적인 의사들은 너무 많은 건강 검진, 엑스레이 촬영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자주 건강 검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섭취하는 방사성 물질은 이 내부 피폭이어서 체내에 장기간 머물면서 유전자 변형을 가져오는 지점들이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세심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를 통해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라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고요? 라돈 저감 장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폭식이라고 해가지고 공기 중에서 그 물탱크에서 이제 기폭을 시키면 그 반응이 이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 제거기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마을 상수도 내에 설치가 예, 되면 예, 별도로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하고는 별개로 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조치를 보면 그 정수기 설치나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는데 광역 상수도 사용 독려라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는 당초에 그 광역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마을 상수도 지역에 이제 광역이 이제 관이 깔리고 광역을 보급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마을 상수도를 폐쇄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를 해서 광역을 깨끗한 물을 드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역 상수도망이 깔렸으면 그런 마을 상수도 폐쇄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광역 상수도가 100% 보급이 되면 네네. 마을에서도 이제 안 쓰시는 거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폐쇄합니다. 네. 어쨌든 이 세심하게 특히 방사성 물질 방출되는 지점들은 어쨌든 모든 마을별로 향후 조치 계획들을 해서 조치 이후에 검출이 안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또다시 검출되거나, 물론 자연 방사능이라고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게 100% 완벽한 자연 방사능인지도 확실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잘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4배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서 약간 놀라운 지점들은 있는데요. 어쨌든 세심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 예산 쓴 거를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22년도 그 예산 집행하신 거에 보면은 그 소개를 2번 나누셨어요. 딱 얼뜻 보기에는 저기 우리 상속과 직원 예. 그리고 또 내방객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데, 여기에 봤을 때는 근데 보면은 상단에 있는 거에도 보면은 이제 344만 9천 원 집행하신 거, 거기에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상속과 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 9월 20일, 9월 22일, 그다음에 12월 26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에도 보면 이제 우리 직원들 그 격려하신 걸 쭉 돼서 보면 거기가 2월이 빠져 있고 9월 달이 빠져 있습니다. 12월에 뭐 한 건이 있으니까 12월 26일 같이 들어가도 별반 무방한데 이게 줄로 나누신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소개를 지금 나누실 때 내방객을 접대한 금액과 우리 직원들 격려한 거 이걸로 딱 나눠지면은 오히려 위에 4건이 알로 내려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내방객과 이제 그 우리 상수도가를 찾아주는 그 내방객 접대용으로 지출한 거와 직원 격려를 굳이 나누셨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나눈 걸로 보이지만 양쪽에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소개를 나눠서. 네. 네, 상소연등당 김일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하고 이제 그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를 2가지 크게 나누는데,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기관이라든지 업무 협조, 그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집행하게 될 경우는 비상근무할 경우에 이제 집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요? 비상근? 비상근무 시. 비상근무 시. 예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그 내방계 그 기관 업무비로는 비상근무했을 때 그러면 2월 15일 날 비상근무 하셨다는 거네요. 예, 9월 20일 날, 예, 그다음에 9월 22일, 12월 26일 날이 다 비상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비상근무? 그때 그러면 비상근무한 이유가 있겠네요. 업무 일지라든지. 그 자료는 이제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아래 거는요. 아래 거는 이제 부서 운영 업무 추진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운영비. 예, 예. 그래서 위에는 기관 운영비고 아래는 부서 운영비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부서 운영비. 아, 그래서 위아래로 분리하셨다고. 그렇습니까? 그럼 뒤쪽에 보면은 지금 2023년도 거 일부 하셨거든요. 일부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기관 운영비, 부서 운영비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시잖아요. 앞에 구분에 나와는 있습니다. 예. 예? 나와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집행 대상이 어차피 우리 상수도과 직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직원인데 그게 어떻게 기관 운영으로 갔을까? 비상근무다. 그러면 그날 뭔가가 비상근무가 있어서 저는 그것도 역시 부서 운영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비상근무라는 게 저희는 이제 그 누수 사태가 발생을 한다거나 할 때 밤을 새면서 이렇게 누수 그 복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서 운영 아니고 저는 그것도 부서 운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액이 제가 그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 혹시라도 예. 이게 이제 부서 운영으로 예. 너무 과하게 잡혔다라고 생각이 들까봐 이렇게 그냥 기관 운영비 일부, 부서 운영비로 일부 이렇게 해서 나누셨다면 이거는 오히려 원칙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부서 운영비에 늦게까지 근무해서 그날 야식을 먹었다든지 저녁을 먹었다든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기관 운영비로 들어가냐 이거죠. 여기가 부서 운영비가 지금 이제 588만 원 집행되셨어요. 아마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부서 운영비로 이제 얼마 정도 세우시고 기관 운영비를 얼마 정도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회계의 원칙을 지키시려면 부서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면 아예 그쪽으로 많이 잡아 놓으시고 기관 운영비는 이제 대외적으로 상속과에서 이제 움직일 때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보면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렇게 이제 밖으로 외부로 움직일 때 그렇게 해갖고 아예 돼 있다면 그렇게 나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는데 식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야식을 이렇게 먹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어차피 부서 운영비인 거 아닙니까? 그거 그 기관 운영비하고 부서 운영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예. 검토를 그냥, 해보고. 그냥 필요하신 거에 예. 그 금액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부서 운영비가 1,500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움직여서 직원들 계속 해야 되고 하면 그게 아예 그쪽에 더 높게 세우고 기관 운영비 쪽으로를 좀 낮춰 놓으시고 그게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제가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 제출해서 보면은 똑같이 우리 직원들이 일 업무 처리하냐고 늦게까지 해서 식대로 나갔을 확률이 지금 높다고 보여져서 예.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기관 운영비에 이제 약간 그 예산에 그 배정을 좀 이렇게 맞추냐고 비례해서 좀 맞추냐고 한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한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거 편법이죠. 편법하고 있는 걸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예산 편성하실 때 아예 필요한 데다가 우리가 이만큼 더 써야 되겠다. 그리고 기관 운영비는 과장님 쓰시는
활동하시냐고 대외적으로 쓰시는 부분으로 한다면 거기다가는 이만큼 정도면 내가 될 것 같다. 이게 더 오히려 의욕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냥 필요한 데다 편성을 하셔요. 그리고 예산 설명하실 때 전년도 써보니까 이 정도가 이만큼 더 필요해서 기간 운영비 줄이고, 부서 운영비다 이렇게 늘렸다든지 아니면 부서 운영비 줄이고 우리는 대외적으로 만나는 데가 많아서 기간 운영비에다가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아예 시원하게 대답하시면 오히려 회계 처리하는 담당 우리 주무관들도 일하기가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보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후된 그 우리 수도관들 이렇게 교체해 주시고 보수해 주고 계시잖아요. 노후관 개량공사. 예, 보시면 14쪽입니다. 보면은 노후관 교체 공사도 해주시고 이제 노후관 개량 공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데 그 요식업 그 수질 관리 요식업들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들어가지 않은 곳들 예. 거기 수질 관리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혹시? 요식업이라면 시내에 있는 식당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네. 거기는 시내든지 아니면은 저기 호수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시내는 상수도가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 곳들은 그 수질 검사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상수가 들어가 있는 그 지역들은 이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그거 수질 관리 자동으로 되는 거고 마을 그 외곽 지역의 마을 상수도 사용하는 지역은 저희가 마을 상수도 관리를 하니까 그 아니 수질 관리 상수도가 되는데 안 되는 예, 곳들. 그러니까 이제 개별 이제 지하수를 쓰는 그런 그 상가 같은 경우들은 2년에 3년에 한 번씩 그 수질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서 그거 이제 그 불합격을 맞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저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근데 여기 보시면 계량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계량 공사 예. 있고 아까 수질 검사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우리 시민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 말고요,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시내권에 있는 데는 물론 상수도 들어가고 정수기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이들 이제 음수하냐고 정수기 쓰고 있기는 한데 그 개량 사업으로 성능 개량 사업으로 지난번에 저희 같이 견학을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네, 견학 다녀오셨을 때 거기에 보니까 수질 관리 성능 개량 하는 그 우수한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보니까는 그 물이 일반 수돗물도 그 통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매끄럽게 예. 좋은 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량 사업을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 안성에 좋은 우수한 기업 있고, 예. 예, 그거 저기 뭐야 특허도 다 출원하셨고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서 이렇게 좋은 제품도 홍보하고 계시고 한데 이렇게 됐을 때 직접 닦아보고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손 닦고 이렇게 씻었는데 굉장히 피부도 좋고 피부에도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 관리 성능 개량 사업이 있으니까 예. 그것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한 그거 금액별로 이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해줘서 아이들이 그 손을 닦고 했을 때 예. 이렇게 좀 더 억쳐지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 좀 우리 상토가에서 좀 검토해 보시고 저기 진행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음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예, 바꾸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수기를 꼭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수기 필터 교체가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히려 우수한 제품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예, 예. 잘 씻었을 때 좀 더 이렇게 손 닦고 저희 이렇게 닦아 보니까 정말 피부에도 좋고 아토피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꾸준히 쓰면은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하나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수 수질 검사 위탁 협약을 환경대학교하고 하셨었는데 22년도 지금 현재 보니까 바뀌셨어요. 농협축산연구원으로 예? 농협축산연구원으로 예, 협약 체결이 바뀌셨는데 페이지 5쪽입니다. 이게 바뀐 게 아니고요. 네. 두 군데하고 했었던 건데 한경대학교 이제 그 수질 분석 센터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환경대만 빠져나간 겁니까? 한경대만 빠져나가고 농협축산연구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농협축산연구원에서 우리 그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 예. 그러면은 그 요식업들 예. 저기 지하수가 아니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 예. 이것도 지금 여기서 지금 거기서 전량 다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수질이 나쁘게 나왔어요. 예. 거기 어떻게 개선합니까? 그거는 그 사용자가 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관을 교체하나요? 아니면 그 그걸- 지하수가 나빠서 그런 거면은 네. 오염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오염됐는데 그걸로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는 상관없습니까? 그 물이 오염이에요. 그게 이제 그 네, 지하수관리팀장 임진환입니다. 지금 환경대에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해산 결정을 해서 이제 지금은 축산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산연구원에서 하는 그 지원 사업은 가정용 음용수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6개 항목에 약 26만 원인데 50%는 축산연구원, 35 안성시, 자부담이 한 4만 원 정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해 주신 식당은 저희가 그 보건소에서 또 식품 단속이 있기 때문에 그 팀과 한번 얘기를 해서 추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나왔어요. 네, 그 이제 우리 상수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죠. 네네. 지하수 쓰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거겠지. 상수도가 안 들어갔으니까 지하수 쓰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 수질 검사에서 부족함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물론 보건소가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예, 조치 사항이 예. 보건소에서 이제 그 수질 보면은 요식업 하려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물 떠서 예. 수질 검사해서 그 수질 검사표를 예. 보건소에 제출해야 되는 것까지 알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수도가에서도 예. 그랬을 때 부적합이 나왔을 때 그게 설거지용 이렇게 쓰는 거 허드레용으로 쓰는 거는 가능하고 음수만 안 되느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그것도 쓰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지하수를 지하수를 발굴해서 예. 그거를 쓰게끔 유도하시느냐 예.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축산연구원에서 지원은 이제 가정용 음용수만 하는 거고 네. 식당은 이제 지원은 하진 않고요. 그건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보건소랑 한번 연락해서 검토해 본 다음에 정확하게 의원님께 그러면 별도 여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에서는 요식업은 일치 안 하고 우리 이 가정용만 하신다는 거죠? 축산연구소 시험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나오는 수질 기준이 초과가 되면 이제 식당의 식품위생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지하수가 검출 기준 지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이제 개인이 지하수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식품은 또 별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과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네. 아까 우리 수질 관리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해서 예. 좀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좀 보완해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예. 일단은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거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실시하기가 어렵다면 시범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 곳 우선이 아닌 그 지하수 쓰고 있는 곳들이 좀 외곽 지역에 예. 있으면 거기부터라도 우선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그 지하수에도 효용이 있는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만 해당되는 건지. 그렇죠. 예. 그거는 그 이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보셔야 되고 예. 만약에 이제 해서 다 될 수 있다면 예. 전체적으로 유치원하고 우리 그 유아원 쪽에는 이렇게 금액이 그렇게 그 당시 알아본 바로는 이게 세지 않았던 걸로 보여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예. 그 배수지 방수공사 지금 하고 계시죠? 또 예. 예, 끝난 데도 있고. 예. 그 재질을 뭘로 했습니까?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로 했습니까? 예. 저기 하수관로 교체 공사도 많이 하시죠? 하수 저희 상수. 상수도 관로. 예, 예, 예. 그거는 재질이 어떤 거예요? 어떤 그 닥타일 주철관을 하고 그 강경이 작은 거는 그 뭐냐 내충격 수도관 같은 경우. 저번에 저기 일산 킨텍스 한번 저희 방문하신 적 있죠, 과장님하고. 예. 예. 그때 좋은 제품들이 많죠. 그때 보셨던 게 이제 강관하고 이제 닥타일 주철관을 네. 보신 건데요. 예. 그래서 요새 새로 나온 제품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이왕 시공할 때 오래 가고 내구성 있고 불식이 덜 되는 거 예. 그런 걸 적극 사용하셔서 뭐 누수율도 잡고 또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 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우섭 의원.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좀 간단하게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는 좀 받긴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하고 2023년도 자료는 안 올라오는 건가요? 요금 현황하고 해서? 경기도 상하수도 요금요. 네. 요거 제가 받은 건 2021년까지밖에 없어서. 이게 자료로 나와 있는 현재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거고요. 저희가 나중에 네. 따로 저기 제출해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수도 요금만 따지면 이게 2021년도 자료예요. 예. 지금은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는 지금 전체 요금 순위가 4위잖아요. 그러면 1,000원이 넘는 게 31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4위입니다. 4위. 이게 엄청 높다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 같은 게 가장 낮아요. 404원. 우리는 1,076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요금이 이게 뭐 못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잘 사는 데보다 요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저 일산에도 저희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게 인천일보의 2023년도 6월 7일자 일면에 나온 거예요. 이게 수돗물은 이게 시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제목이 뭐냐면 발암물질 수도관 송도 땅에 묻히나 이게 일면 기사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주철관이나 그다음에 PEP 관관이라고 하는데 겉에는 폴리에틸렌으로 겉에는
하여튼 그 코팅으로 해놓고 안에는 똑같이 주철관처럼 에폭시 파이프 에폭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강관을 쓰는데도 에폭시를 들어가면 비스페놀이나 이런 거 나온다고 여기 자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인천시는 이것도 강관으로 알고 있어요. PEP 강관이잖아요. 근데 이거 쓴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철관 쓰고 있어요, 아직도. 왜 아직도 우리 안성은 이렇게 논란이 많은 발암물질 비스페놀이 검출되는 주철관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이 행정감사에서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일단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주철관이 아니라 하여튼 에폭시관으로 그 코팅이 된 거는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 하여튼 그 행정감사 시정사항에다 좀 넣어주십시오. 그거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시민들한테 맑은 물 먹게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는 지금 그 주철관이나 에폭시 들어가 있는 파이프 안 써요. 안 쓰는데 그거 쓰면 또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상수도관에 음용수를 쓰는 상수도관에 에폭시 들어가 있는 관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그 좀 뭐 계속 말씀드리면 뭐 하겠어요. 일단은 우리는 의회에서는 일단 시정 공고를 좀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우리 저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량 사업이 지금 아까 얘기하신 우리 그 조례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저희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제 2조 9호죠. 보면 이제 이 성능 향상 장치 개량이라고 하는 거 관련된 자료도 좀 받았는데요. 이거 관련돼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조례도 돼 있고 안성시 조례에도 돼 있어요. 바뀐 거 아시죠, 팀장님? 예. 그래서 이게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 편성도 좀 저조할 뿐더러 이거 도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좀 활발하게 해서 노후 관로를 좀 교체해 줘야 되는데 노후 관리를 교체하는 게 그 성능을 좀 향상시켜서 이걸 갱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다 죽어가는 관을 살려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엄청 줄어들죠. 팀장님 말씀 좀 해보셔요. 예. 그래서 이걸 노후 관로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걷어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거 다 교체하려면. 그래서 일단 갱생해서 그 파이프를 좀 살려서 쓸 수 있는 거 좀 쓰고 그래서 그 비용이 남으면 그래서 좀 차근차근 좀 교체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선도적으로 우리 상수도가에서 좀 하여튼 그 계획을 좀 잡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 한 번뿐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이거 뭐 저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저번에 이게 이제 올 초에도 뭐 이관실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기 뭐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님들 다 말씀하시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관련돼서는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솔직히 저희는 그 에폭시 쓰는 걸로 해서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거 올라오면 저희는 예산 안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회계에서도 상하수도 교체하면 특별회계에서 쓰나요? 공기업 특별회계. 관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관은 안 쓰죠? 관은 쓰나요? 관을 거기서 쓰는 건가요? 예. 예. 그럼 거기서도 좀 표시를 해서 저희가 좀 알 수 있게 좀그 행정감사에서도 뭐 알 수 있게 주철관이나 에폭시관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있게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예. 답변 좀 조금만. 예, 더 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인천일보 6월 7일자 보도 자료는 저희가 이제 한번 내용을 보고요. 예.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가 쓰는 거가 어떻게 틀린 건지 그거는 이제 별도 자료를 좀 드릴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회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장치는 그 옥내 배관용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 일반 상수도용으로는 아직 그 승인을 못 받아갖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네. 못 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관에서 그 5개용으로 가서 그 아파트 입구에서 거기서 설치해서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 그거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일반 수도용에는 지금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수도용이요? 예? 아니에요. 그 하게 돼 있고요. 한번 그건 다시 아니, 이제 그거-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건 제가- 제가 확인했던 건데. 아 그래요? 네. 아니요, 그거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그 자료는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일단은 이제 관내 일단 그 아파트 내에 지금 신청 들어온 것도 제가 몇 군데 지금 봤어요. 있으시죠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예. 박태규 팀. 상수시설 팀장 네, 박태규입니다. 지금 한주 아파트하고 네. 한주 아파트는 도에다가 예.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한 사항인데 사업 그렇죠. 계획 변경 승인해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아직 그게 회신이 안 나온 그렇죠, 거고 그렇죠. 주은청설 아파트 거기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지금 한주 아파트 자체가 이제 사업 승인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주은청설은 아마 내년도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관 거기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역 발주하면 이 내부 노후화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갱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갱생해서 쓰고 나머지 이런 것도 좀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들을 그래서 이게 대관으로 쓰면 거기에 통과되는 그 관들이 하여튼 그 작용에 의해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관으로 좀 변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비용을 좀 적게 들이더라도 깨끗한 물, 뭐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거와 동시에 경제성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는 태백은 전체 그 하수도 관망에다가 다 깔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의회 자료도 저희가 좀 확인을 했는데 태백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예? 너무 길어요? 네. 그 자료도 좀 받긴 받았는데요. 뭐 저희는 그걸 완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좀 물들이 좀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그 말 그대로 관이 갱생해서 쓸 수 있으면 그거 지금 누수율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뭐 요금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누수율이 좀 적게 되면. 그래서 노후 관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그거는 좀 뭐 저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건 좀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상소 과장님은요. 저기 배관 상수도 관로에 대한 뭐 종합적인 정비 계획이나 이런 걸 좀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 드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양열 상수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